민주당이 이제 선대위 회단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표정에서 저는요 이재명 대표가 불만족스러운 표정 아니었어요. 그럼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민심의 엄중함에 대한 제가 4년 전에 민주당이 180석 얻었을 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것이 도구로 돌아올 수 있다. 180석 얻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못하면 욕 먹는다. 결국 정권 교체 당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윤석열 정권을 지금 국민의힘을 108석으로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8석은요 언제든지 흔들려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일당했던 그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 사람들이 50명 가까이가 배신을 하면서 박근혜가 탄핵됐던 적이 있어요. 8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국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돌아설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지도로만 보면 빨갛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더 눈에 더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넓은 곳들이 많아가지고 지도로만 보면은 빨간색이 더 많아 그렇죠.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걸로 이제 지역구를 이렇게 똑같이 구분해서 놨더니 민주당이 훨씬 많은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산 쪽에서 우리가 지긴 했지만 사실 득표율도 정말 많이 올라서 다음 총선, 다음 선거, 다음 지방선거 이런 것들도 다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치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에 얻은 의석도 의석이지만 사실 공천 과정에서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영입하고 또 새로운 인물들로 많이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대부분 승리를 거뒀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말 내용적으로도 잘한 겁니다. 네. 어제 출구조사 때 표정 보면은 다 웃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이해찬 대표만 두 분만 표정이 없어요. 그만큼 엄중하다고 느꼈던 것 같고요. 어제 출구조사처럼 결과가 나왔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가슴 설렜겠죠. 윤석열 이 새끼 탄핵시키자 이런 느낌이었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 저는 윤석열은 그 스타일 때문에 결국 탄핵될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에도 불만 가진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오늘 또 그 회단식 할 때 이재명 대표 표정만 보세요. 담담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상의 대통령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뒤에 그 백드롭에 쓰여 있는데 지금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부터 민생 살피겠다는 얘기 나와요. 저는 저 표정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왕관의 무게감을 느끼고 계시구나라는 표정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웃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긴 합니다.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미소. 이거 보니까 좀 마음이 놓여요. 우리 대장 아픈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 표정이 계속 어두우니까. 근데 사실 좋으시겠죠. 예. 그런데 계속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서도 계속 그 표정 관리 시키고 막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속으로는 무엇보다 흐뭇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이 정권 심판 선거이긴 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닙니까? 경제와 민생 문제인데 우리가 정말로 200석을 했더라면 우리는 민생 문제를 거들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탄핵 국면으로 막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175석을 얻음으로써 좋아 해석 좋아. 민생 문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20만 원씩 주겠다. 민생 25만 지원금 원에. 25만 원씩 주겠다고 했던 거 그것도 지금 175석의 힘으로 범야권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거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언론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좋아하잖아요. 민심은 위대했다 뭐 이러면서 탄핵 코앞해놓고 윤석열을 탄핵시킬 의석은 갖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저 매기가 되는 상황 있잖아요. 미꾸라지 네, 한마디 미꾸라지 탕에 넣어가지고. 매기가 예. 되는 상황.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디다만 요거는 저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지난 4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의석을 가지면 절대적으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에 당첨되고 나니까 개판이잖아요. 대충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거고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국 보수의 괴멸로 이어집니다. 다음 총선도 웬만한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힘들 거예요. 이 과정들 거치는 과정이 있고요. 요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한테는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대선에
파란불이 켜졌다. 가 대선으로 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대세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저 사람 대통령 되겠지 하면은 국민의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그걸 막지를 못하는 측면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선거는 지방선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번 총선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방선거 때 뺏긴 지역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지역구에서 사실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힘이나 또 조직적인 지역에서의 조직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 때는 또 민주당이 압승을 함으로써 맞아요, 대선까지 맞아요. 그 힘을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의 어떤 생각은 윤석열 탄핵시켜라 끌어내려라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거였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분차분 뭔가 다지기를 해서 저는 윤석열이 저는 탄핵될 거라고 보는 사람인데 8석은 너무 적어요. 그거는 못 지켜요. 윤석열 스타일이 오늘부터 대우각성에서 잘할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뭐냐면은 그게 이 과정 속에 저는 들어있다고 일단 보는 거고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민생 살릴 것 같아.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 이 이미지 주는 게 더 먼저예요. 막상 대선 들어가면 어떤 게 돌발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제 입장은 그런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 180석과는 180도 달라졌어요. 그렇죠. 180석과는 180도 달라졌다. 자,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민주당 경선할 때 소위 말하는 수박들, 반기역파들은 우수수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못 들어오는 못 거예요. 들어오죠. 그런데 소위 숨어있는 수박들이 있기는 해요.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경거망동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경선 혁명을 이뤘다는 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완전 탈바꿈 시켜놨잖아요. 그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거예요. 지역구 여러분들 한번 사무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내가 효능감을 느끼고 경선에서 반개혁파들은 다 탈락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현재 국회의원들 당선된 사람들이 가서 얼토당토하게 당대표 저격하고 뭐 윤석열 편들고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175석인데 이제 물론 이제 저 진보 정당에서 온 의석들 몇 석은 빠져나가야 되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빨리 전 진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류가 완전 교체됐습니다. 민주당 주류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예전에 민주당은 김영삼, 김대중 이분들이 주류였었고 김영삼이 3당 합당으로 저쪽으로 간 뒤에는 김대중 계가 주류였었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은 비주류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열린우리당 만들어지면서 노무현 계가 친노가 주류였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21대 총선에 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는 사실상 진짜 친명계는 5손가락 안에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한 30명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재명을 지킬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0명은 넘습니다. 완전 바꿔놓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80석, 그러니까 이번에 200석을 그 당원들이 간절히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80석이었을 때 보여줬던 그 답답함이었잖아요. 180석이 안 됐었을 때도 박근혜를 탄핵시켰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럼 이번에는 그냥 200석 하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푸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완전히 개혁 정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스피드라든가 힘이라든가 정말 180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저 소위 수박들 많이 있을 때 지금 다 뭐 낙선했지만 홍영표계, 전해철계 또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낙연계 또는 독고다이, 박용진, 이상민 이런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지층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런 사람들 스타일이 양비론 양실론에 가깝습니다. 민주당도 잘못했다. 자기도 민주당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균형감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서 막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180석 21대 총선 이후에 민주당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당 빠져나가서 170 막 6, 5 그랬단 네. 말이에요. 이런 숫자들이 나중에는
그때보다 한 10배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죠. 의원총회 오늘 오후에 해. 그래서 결정해. 당원으로 정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180석에서 못 얻었던 그런 효능감을 175석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저희 진보연합에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본소득당이라든지 그리고 또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조국혁신당 같은 좀 개혁적인 다른 소수 정당들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180석만 해도 패스트트랙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대로 한다는 걸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선을 지켜가면서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차원이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국가기관들이 달라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 탄핵은 3분의 2잖아요. 200석이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은 과반이에요.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탄핵시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탄핵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윤석열 정권이 힘을 잃어가면은 사법부도 국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없죠. 예. 그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는 거죠. 윤석열은 집권하고 나서 2년 동안 우리를 과반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랑 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 짓 하기 사실상 힘들 거라고 일단 보는 거고요. 자, 어쨌건 지금은 누구 말처럼 이재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범야권을 진두지휘하는 이재명의 시간이 온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다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오늘부터 정리해. 너무 욕심이야 그건.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욕심만 하자면 그러겠지만. 전교 1등 해놓고 나 한 개 틀려서 속상해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200석 못했다고 100만을 못 채우는 건 좀 그렇잖아. 구독 좀 해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부터 더 가열차게 달려가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새날도 100만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뭔가 가열차게 달려가려면 대선 졌을 때도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송했던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힘든 건 똑같겠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저는 그래도 방송했을 거예요. 대선 지고 나서 하루를 못 쉬겠더라고요. 아우성 치는 사람들 때문에. 2년 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쩌고저쩌고 개소리 할 때. 방송하고 싶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지만 남탓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가시고요. 의미 없다. 근데 2년 만에 민주당이 절대적인 다수를 국회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반윤도 있습니다. 실망은 새벽까지 접어두시고 지금부터는 진격하는 거예요. 그럼요. 정권 교체,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겼는데 진 것 같지? 다 배부른 소리입니다. 저쪽 집은 좀 초상집입니다. 초상집. 누구 때문에 졌네만에 이거는요. 내가 보기에 인성이 잘못된 거예요. 같이 싸웠잖아. 서로 격려해줘야지. 지금 안타깝게 낙선한 후보들은 다들 지금 제가 조금 더 부족해서 제가 더 열심히 못 뛰어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탓입니다. 그것도. 우리도. 진 것 같지만 네.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 결론 여기까지. 자, 안이숙님 굿잡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구자영님 대한민국에 아직도 미천한 한국인이 많다는 거에 그저 탄식만 나옵니다. 선거에 이겼지만 많이 아쉽네요. 제가 부산을 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40% 넘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찍었거든요. 예. 민주당이 조금만 잘하면 다음 총선에 지금보다 몇 배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싸잡아 욕하지 말라고요. 거기에도 민주당 지지층이 50% 가깝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